안녕하세요. 청담 눈처럼 안과도움병원 안재상입니다. 오늘 알아볼 질환은 요즘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요. 당뇨성 백내장이거든요. 당뇨가 생기면 합병증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백내장입니다. 이 당뇨가 뭔지는 대부분 대략적으로나마 아실 거예요.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에너지가 몸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 저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흘러나가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증상은 먹어도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니까 소변으로 다 흘러나가 버리니까 배가 고프고 계속 밥을 많이 먹고 오줌도 많이 쌀 수가 있고 살이 빠지고 밥을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진다. 그러면 좀 당뇨를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당뇨가 생기면 백내장이 왜 생기느냐? 이 당뇨가 생기면 그 혈당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혈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눈 안에 안방수라고 하는 그 액체가 차 있어요. 물 같은 게. 그 안방수의 당 성분도 올라가요. 그러면은 자꾸 당이 유입이 되니까 눈의 삼투압이 증가하거든요. 그래서 계속 수분이 눈 안쪽으로 유입이 되고 수정체 안쪽으로도 유입이 되게 됩니다. 수정체는 원래 투명한 조직인데 그 수정체 안으로 당 성분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수정체가 이게 부풀어요. 이렇게 당이랑 물이 같이 유입이 되니까 부풀다 보면은 수정체가 팽창하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당뇨성 백내장의 특징은 수정체가 이게 팽창한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당뇨성 백내장은 보통 양쪽으로 진행이 돼요. 양쪽 눈이 서서히 뿌얘지다가 점점 심해지면은 동공이 하얘지는 거죠. 그래서 양쪽으로 진행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진행이 좀 많이 빠른 편입니다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뇨성 백내장이 생기면은 갑자기 1, 2주 내로 아니면 길면 한두 달 내로 팍팍팍 진행이 확 돼가지고 잘 보던 눈도 1, 2주 내로 갑자기 실명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. 흔하게. 그래서 진행이 빠르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당뇨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다면은 꼭 백내장이 생기는지 당뇨 검사 받으러 가실 때 눈도 꼭 같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. 그래서 백내장 초기에는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맨눈으로는 크게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이 생기고 있는지를 같이 검사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뇨성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딱히 별로 없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될수록 당이 잘 오락가락하고 이럴수록 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그래서 혈당 관리를 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. 개체 차이죠.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혈당 조절이 잘 돼도 백내장이 확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혈당 조절이 좀 불안정해도 백내장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자기가 타고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당뇨성 백내장은 수술이 가능하냐? 일단 당뇨성 백내장은 수술이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일단 당뇨성 백내장이 생기면 수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단 너무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 경우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성 백내장은 진행이 굉장히 빠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진행이 확 진행돼 버려서 진짜 염증이 확 올라오면서 눈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오시면은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꾸준히 주치의 선생님하고 관리하실 때 눈 상태도 같이 보셔야 되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 정도면 시력이 좀 안 좋을 거고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이러면은 안과 전문병원으로 오셔서 진짜 수술이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당뇨성 백내장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보다 성공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당뇨성 백내장도 90% 이상 성공률을 보여요. 저희 병원에서는요. 물론 시기를 잘 맞춰서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은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병원에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.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에 당뇨성 백내장으로 오는 경우는 당뇨를 먼저 진단받으시고 당뇨를 잘 관리하시다가 백내장이 생겼을 때 그때 수술을 받으면 보통 결과는 괜찮아요. 근데 당뇨인지 모르시고 계시다가 백내장이 먼저 생긴 거죠. 무슨 얘기냐면은 백내장이 생길 정도로
당뇨가 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. 일반적인 당뇨가 조절이 안 될수록 아까 진행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당뇨인지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꽤 많이 시간이 흘렀을 때는 이미 눈 안에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염증도 굉장히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고,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. 그러니까 당뇨성 백내장은 양쪽에 비슷하게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보통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양쪽을 같이 해야 되느냐, 아니면 한쪽 먼저 해보고 나서 뭐 나중에 반대쪽 눈을 할지, 이거가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 당뇨가 없다면은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한쪽 먼저 해보고 나중에 반대쪽 눈을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왜냐면 한쪽 눈 수술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반대쪽 눈도 나중에 수술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쪽 눈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은 나중에 뭐 반대쪽 눈 한다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, 당뇨성 백내장은 진행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죠. 한쪽 눈 수술을 하고서 나중에 반대쪽 눈을 할 때 그 백내장이 이미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당뇨성 백내장은 양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당뇨성 백내장을 수술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혈당이 잘 잡히던 아이들도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마취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수술하고 나서 눈에 넣는 안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,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면은 주治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양상이면은 인슐린을 좀 용량을 증가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. 당뇨성 백내장은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이 재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백내장이 재발하는 게 아니고 수정체가 약간 좀 탁해질 수는 있어요. 시간이 뭐 수술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나면요. 1년 이상 지나면은. 근데 그거는 훈황백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입니다. 근데 훈황백탁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동물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.